자, 확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확률은 뭐라 했더라? 자, 확률은 차지하는 뭐라 했더라? 비율이라 했지. 확률은 차지하는 비율이라 했지. 자,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 가지수 중에서 그 녀석들이 차지하는, 자, 그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 사건의 경우수. 자, 토탈 경우수 중에서 사건이 차지하는 경우수. 자, 이것을 확률이라고 했다. 이걸 확률이라 했고, 자,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총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슨 확률? 수학적인 확률. 자, 그 다음은 무슨 확률? 통계적인 확률. 자, 그리고 또 무슨 확률? 기하학적 확률. 자, 수학적 확률은 실제로 막 해본 게 아니라 이론상의 계산값이고, 수학적 확률을 적용하려면 엄청나게 큰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하다 했죠. 뭔데요? 각각의 근원 사건들이 발생할 확률이, 각각의 근원 사건들이 발생한 확률, 요게 동일하다. 자, 그런 전제 조건이 필요했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1룸이 나올 그런 걸 기대하는 정도랑 2가 나올 정도를 기대하는 정도랑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가령 주사위에 1번에 본드칠이 되어 있어서 내가 짜라락 굴리면 1번이 바닥에 더 붙어버려. 그러한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조건이 다 균일하고 동일한 조건이라면 그렇다면 수학적 확률로 계산할 수 있다. 자, 통계적 확률의 경우는 실제로 해본 거라 했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시행을 해보고서 얻어낸 결과인 거고, 자, 그거는 시행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 시행을 많이 할수록 누구랑 비슷해진다. 수학적 확률과 비슷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하학적 확률은 실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실수를 이용하는 거라서 하나하나 헤아릴 수가 없어. 셀 수가 없어. 자, 그래서 하나하나 셀 수가 없어서 길이의 비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넓이의 비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거. 그치? 준혁아, 일로 와. 네? 아, 너무 가까운데. 나한테 냄새 난다고? 나 오늘 머리 감았어. 방금. 자, 이런 걸 가지고서 계산한다 했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확률을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를 이용하는 거라 했지?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면 가장 편하대? 그렇지. 집합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면 제일 더 편하대. 그래서 사건 이런 말이 붙어있는 것들은 죄다 집합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좋대. 기억남량. 자, 우선 시행이 뭐였더라요? 직거리. 표본 공간이 뭐였더라요? 전체 가능한 경우들 모아놓은 거. 사건이 뭐였더라요? 부분 집합이요. 부분 집합이요. 공사건이 뭐였더라요? 아무것도 없는 거. 전 사건은 뭐야? 전체. 근원 사건은 뭐야? 내가 던졌을 때 나오는 기본 단위. 동전 던졌으면 앞면 나오는 거, 뒷면 나오는 거. 얘네를 각각 모아놓은 걸 근원 사건이라 해. 동전을 던졌어. 나 동전을 던졌어. 그러면 근원 사건은 사건이니까 부분 집합이잖아. 그럼 동전을 던졌어. 앞면만 나오는 거, 뒷면만 나오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근원 사건이 되는 거지. 주사위를 던졌어. 나 주사위를 던졌다면 1번 나오는 거, 2번 나오는 거, 3번 나오는 거, 4번 나오는 거, 5번, 6번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근원 사건. 자, 합사건이 뭐였더라요? 합집합이죠. 자, 곱사건이 뭐였더라요? 교집합. 배반사건이 뭐였더라? 서로소. 여사건이 뭐였더라? 여집합. 자, 확률의 덧셈 정리는 뭐다?
합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합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합집합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지. 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볼래? A 합집합 B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하죠. 자,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A의 원소 개수 플러스 B의 원소의 개수에서 자, 혹시라도 겹치는 거 있으면 이렇게 빼라 했잖아. 이렇게 빼라 했잖아. 자, 그럼 얘네들을 전체 개수, 자, 전체 집합의 개수로 알갱이 수로 쭉 나눠버리면 자, 얘는 전체 중에 얘가 차지하는 개수니까 A 합집합 B의 확률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얘는 전체 중에서 네가 차지하는 거니까 A의 확률이라 쓰면 되는 거고 전체 중에 네가 차지하는 거니까 B의 확률이고요. 이 녀석은 A 교집합 B의 확률이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내가 좀 잘난 척 쓰고 싶으면 얘를 어떻게도 표기한다고? A는 A인데 누구에 비해서 전체에 대해서 차지하는 거 이렇게 써도 된다 했지. 전체에 대해서 A가 차지하는 비율 얘를 이렇게 써도 됩니다. 누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냐가 중요하다 했잖아. 비율은 그 누구 비교 대상이 전체인 경우를 우리가 보통 2를 생략하고 이렇게 쓴단 말이야.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쓸 때 PA라고 써. 됐어? 근데 그 속에 숨은 기호는 전체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 이게 원래 숨은 기호야. 여기까지 됐음. 자, 됐음. 자, 곱셈 정리는 나중에 저 뒤에 가서 독립식 뭐냐 그거 조건부 확률할 때 보는 걸로 하고 자, 우선 요 정도까지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하고요. 자, 넘겨봐라. 자, 어디를 보냐면 98쪽 봐봐. 우리 98쪽 했나 봐봐.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98쪽. 나랑 말 섞으면 엄마가 때린대? 안 했어? 자, 98쪽의 대표 37번 봐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2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하고요. 3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교집합 B는 뭔데?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 그러니까 몇 배수? 6의 배수가 되겠지. 자, 그래서 6 하나밖에 없고요. A 합집합 B 여집합 이러면 느낌 오지 이거? 벤다이어로 정리하면 쉽겠지. 그렇지. 벤다이어로 정리하면 나머지 보는 건 되게 쉬워. 그러면 세 번째 거에 별표 하나 치고 사건 A와 서로 배반인 거. 2의 배수와 절대 교집합이 안 생기는 거 뭔데? 홀수잖아. 그러면 홀수인 사건의 개수 물어봤지. 잠깐만. A라는 집합 속에는 2의 배수가 들어있어. 그런데 요놈하고 배반인 사건을 물어봤어. 사건은 부분집합이야. 부분집합이니까 나머지 홀수들이 1, 3, 5, 7, 9 해서 5가지의 홀수가 있겠죠. 그러면 2의 배수라는 집합하고 서로소가 되는 건 1만 있는 것도 되고 자 3만 있는 것도 되고 하나씩 있는 건 당연히 되지. 그 다음에 홀수에서 2개 뽑아서 만든 것도 되지. 홀수 중에서 3개 뽑아서 만든 것도 되지. 자, 무슨 말이냐면 홀수들만 이용해서 집합을 만들면 그 집합들은 A하고 죄다 배반 사건이죠. 그러면 결국 홀수들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2의 몇 제곱? 5. 그렇지. 2의 5제곱 이렇게.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수죠. 공집합은 그 누구하고도 겹치는 게 없잖아.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소야. 자, 그건 잊지 말고. 자,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공집합과 공집합은 서로소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섞이지 않죠. 자, 그 다음 100페이지 봅니다. 자, 100페이지에서 수학적 확률, 이론상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에 다음을 구하시오. 자, 서로 같은 눈이 나올 확률이야.
그러면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전체가 필요하고 내가 궁금한 케이스가 필요하겠지. 자, 전체는 주사위 2개를 던졌어. 그러면 앞에 있는 주사위와 뒤에 있는 주사위가 있는데 각각의 눈이 6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토탈 가지수는 36가지 맞죠? 맞냐? 그런데 서로 같은 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데 그럼 우리가 궁금해하는 사건은 1하고 1, 2하고 2, 3하고 3, 4하고 4, 5하고 5, 그 다음에 6하고 6 이렇게 있지 않겠어? 따라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확률은 36분의 얼마다? 6이다. 36분의 6이다. 됐냐? 자, 나머지도 다 세서 그렇게 확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유제 38-2번 해볼까? 자, 60의 양의 약수는 1하고 60, 2하고 30, 3하고 20. 그 다음 또 뭐 있지? 4하고 15, 5하고 12, 6하고 10. 더 있나? 찾아내면 상 줄게. 어떻게 찾아내? 뭘 뚫어지게 쳐다봐 없잖아. 그러면 얘네 60의 약수는 이걸로 끝이란 말이야. 그럼 60의 약수가 현재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12개잖아. 12개에서 6의 약수가 누구니? 1, 2, 3, 6. 4개. 그럼 확률 나오죠? 자, 그 다음. 별거 아니지? 쉽죠? 나 넘겨봐. 101쪽에 확률 하는데 확률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계산이 안 되고 답이 잘 안 나오면 어디 공부해야 해? 경우의 수 공부해야 하는 거야. 경우의 수를 못 세니까 확률이 안 나오는 거야. 자, 대표 39번 한번 해봐봐. 지금부터 잠자면 재수한다. 아주 강력한 주문이지. 지금부터 잠자면 재수한다. 헐, 준영이가 아주 자세가 진지해졌는데? 뭐야, 어른 되려는 거야? 먹는 거의 안 때려. 근데 아직도 책에다가 찍찍찍 푸는 친구들은 다 뭐야? 내가 책에 풀지 말라 했을 텐데. 노트에 풀라했지. 쓰고 지우고. 게다가 그런 쓰고 지우기까지 하고 있어. 특이하다, 이 녀석. 얘들아, 누가 책에 풀어? 노트에 풀어야 해. 풀이 과정 쓰면서 노트에 풀라 했지. 진우 맞지? 처음 정말? 센 수학 너희 책에 풀고 있어? 정말? 그럼 다음번에 뭐 어떻게 풀 거야? 다시 살 거야? 뭐 그런 경우 상관없는데 다시 살 생각이 전혀 없는데 책에 푸는 사람? 아니야.
책에다 풀면 뭐가 안 좋냐면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쓰지 않아. 노트에 풀어야지 돼. 서점에 가면 요새 그 자이스토리하고 미래로라는 그 고3용 책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에서 연습장을 공짜로 주더라고. 서점에 쌓여있어. 그거 좀 갖다 해. 그거 좀 갖다가 나도 한 6권, 8권 정도 갖고 왔는데. 그냥 줘요? 책장에 주는 거 아니에요? 나 그냥 달라서 갖고 왔는데. 되게 좋던데 그거. 되게 좋아. 칸 넣어. 칸도 넓고 깔끔해. 진짜로. 뭐 남해에서 홍보 좀 해주면 어때? 그거 홍보도 안 되잖아 어차피 사실은. 연습장으로 쓰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갖다가 너희 센 수학 연습장에 풀고 그 연습장 다시 볼 거야? 안 볼 거잖아 솔직히. 그 노트 다시는 안 볼 거잖아. 그러니까 너 좋은 노트 하지 말고 싸우기 노트 갖다가 거기에다가 풀이 과정 쓰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야 뭔가 답이 잘못 나왔을 때 빨리빨리 어디가 잘못된지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책에다가 풀면 다음번에 그 문제 또 풀어볼 때에 아무래도 내가 풀었던 그 풀이가 자꾸 눈에 밟히지. 그래서 생각을 발전시킬 수가 없어. 책에다 풀면 안 돼. 풀지 마, 알았어? 책은 깨끗해야 해. 나는 정석을 17번 봤는데 정석에 한 글자의 풀이도 없었어, 정말. 나만의 표식만 있었을 뿐이지. 그렇게 쓰는 거야, 책은. 그래야 17번 보고 30번 봐도 새롭게 풀 수 있는 거야. 책에다 풀지 마라, 에? 나 노트에다 풀어. 그런 거 혼자 주워다가 해. 아니면 괜히 가서 찾는 책이 없네요 이러고서 근데 노트 좀 써도 돼요? 이러면서 가져와. 나는 책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책을 사면서 갖고 오긴 했는데 그냥 갖고 오면 좀 거시기하긴 하잖아. 무슨 뭐 거지가 아니고. 가져가래요? 나 4개, 5개씩 막 챙겼는데? 6개? 그래서 나한테 한 10개 가까이 있을걸? 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나도 책 10권 가까이 샀어. 그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해다가 노트에다가 풀어. 노트에다 풀어. 그리고 내가 수학 단권화 작업하라 했지. 내가 그 얘기 해줬지. 한 권에 파일 하나에나 모으라 했지. 공부했던 내용들. 이 표정들은 뭔데? 나 처음 들어? 나 어느 번에 얘기한 거야? 나 방마다 다 얘기해준 거 아닌가? 수학책을 딱 하나만, 수학책을 예를 들자면 수학 공부를 할 때 참 많은 책들로 공부하지. 그런데 공부하다가 각각의 책들마다 내가 꼭 기억해야지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내용들도 있지. 그런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각 책이 흩어져 있지. 그러면 나중에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못 찾지. 그럼 하등 쓸모없는 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든가 자꾸 까먹는 내용들은 나의 노트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어. 파일로 만들어서 계속 모아. 모아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비밀을 노출시키면 안 되는데? 한번 안 찍힌 이건 내 노트 중에 하나란 말이야. 이거는 노트야. 그런데 이렇게 이런 노트여야 돼. 사이사이에 계속 끼워 넣을 수 있는 노트여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원별로 이걸 탐내지 마라. 이건 내 거야. 이거 없어지면 너희 소용인 줄 알 거야. 이걸 이렇게 단원별로 해서 꼬리표 붙여놨잖아. 그럼 가령 뭐 수열을 공부하고 있다가 무언가 새로운 내용을 접했어. 그럼 요 수열 파트에 뒤에다가 계속 꽂아 놓는 거야. 순서는 중요치 않아. 어차피 문제는 순서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내용 나올 때마다 이렇게 모아두면 나중에 복습할 때에 이 노트만 보면 되는 거야.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모아놨으니까. 그럼 얘만 보면 내용 복습이 다시 되는 거야. 수학을 계속 공부를 하는데도 잘 안 오를 때는 개념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럴 땐 이 노트로 계속 다시 복습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오답 있지, 오답. 문제 중에서 내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옮겨 적는 게 아니라 책을 과감하게 오려. 그냥 오려서 붙여.
그냥 붙이면 돼. 붙여뒀다가 또 보고 또 보고 하면 되는 거야. 내 말이야? 만약에 내가 수열이야. 그럼 수열을 이렇게 모아놨단 말이야. 그런데 어딘가에서 공부하다가 포스트잇에 막 써놨잖아. 그럼 포스트잇을 이렇게 그냥 붙여놔도 돼. 괜히 옮겨 쓰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럼 다음번에 공부할 때 이거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안에는 내가 자꾸 놓치기 쉽거나 잘 외워지지 않거나 조금 심오한 내용들, 심화된 내용들 여기다 싹 모아놓으면 나중에 수열 공부하기 전에 이거 한번 싹 훑어보고 다시 문제집 풀어보고 이러면 훨씬 낫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어야 돼. 여러 책에다가 흩어놓지 말고. 알았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다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 되게 좋다. 영어도 내가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문장들 있잖아. 그런데 그거는 그 책에다가 표시돼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다시 못 찾지. 그놈의 존재조차도 잊어버린 경우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모아놓는 거야. 그리고 얘를 수시로 이렇게 자꾸 보는 거야. 수시로 보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훌륭히 발전할 수 있지. 되겠어? 얘 뒤에 내장 튀어나오는 건 내가 아직 내용 정리를 안 해놓은 좀 중요한 파일. 알겠어? 이렇게 모아놓는 거야. 그래서 각 과목별로 단권화 작업을 해. 그리고 모르는 문제도 유형 소팅하지 마. 유형 소팅하지 마. 얘는 2단원의 문제였고 2단원의 문제였고 소팅하지 말고 마구 붙여. 마구 붙여야 사고력이 길러져. 내용을 알아버리면 절대로 그 내용을 벗어나는 그런 풀이가 나오지 않아. 가령 수열 문제야. 그런데 수열에 등차 수열을 딱 붙여놨어. 그럼 너희가 그 문제를 보기 전에 이미 등차로 풀어야 된다는 게 막 여기 생기는 거잖아. 그럼 등차로만 풀지. 근데 나중에 그걸 그냥 오픈된 장소에서 봤을 때 얘가 등차인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5단 문항을 붙일 때 랜덤하게 붙이는 거야. 아무데나. 막 책상 벽에 아무데나. 알았음? 그러다가 알겠으면 오늘 보고 딱 보자마자 아 얘는 이렇게 하는 거였어. 얘는 이렇게 하는 거였어. 3번 정도 알겠어. 그럼 떼도 돼. 그거는 평생 기억해. 근데 오늘 딱 봤는데 모르겠어. 다시 풀었어. 그럼 그건 떼면 안 되는 거야. 그 며칠 후에 다시 봐. 아 또 가물가물해. 그럼 계속 붙여놔야 하는 거야. 보자마자 딱 떠오르면 그게 3번 정도 연달아 그렇게 딱딱 떠오르면 그 문제는 평생 안 까먹으니까 그건 책상 앞에서 제거해도 되는 거야. 방법 알겠어? 이거 나중에 해놓으면 고3 때 굉장히 행복해. 고3 때 굉장히 행복해지니까 그냥 따라서 카피해서 해. 알겠지? 이런 파일로 해야 하고 파일은 촌스러운 거 말고 아주 고급진 거. 왜냐하면 촌스러운 파일하면 다시 거들떠보기 싫잖아. 우리의 심리가 그렇잖아. 아주 예쁘고 고급스러우고 막 귀한 거 있지. 그런 거에 딱 모아놓으면 소중히 간직하면서 자꾸 보게 된다. 그리고 자꾸 볼 거라서 해지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말아? 그래서 모아서 한번 해봐. 되게 재밌어. 이걸 만드는 것도 되게 재밌고 나중에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 눈독 들이지 마. 이건 내 거야. 분명히 얘기해서 내 거야. CCTV 있어 학원에. 근데 저 노트는 가져가봤자 너희 쓸모도 없어. 너희가 쓸만한 내용들이 아니라서. 가져가지 마. 눈빛들 봐라. 이 탐욕스러운 눈빛들 안 돼. 선생님 차라리 저걸 카피해주세요. 싸다고 맞을 줄 알아. 저거는 내가 모르는 내용이고 너희가 모르는 내용이랑 다르잖아. 내 노트엔 이런 얘기들이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 아니야. 너희는 이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거니까 절대로 내 노트를 훔쳐가도 저걸 카피해도 하등 쓸모가 없는 거야. 자기만의 노트를 다 만듭니다. 특히 어떤 게 좋냐면 국어.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하고 과학. 그리고 사탐. 수능 과목들 사탐. 특히 한국사 얼마나 끝내주겠어. 한국사 올 때마다 쫙 정리해두면 나중에 고만 쫙쫙쫙쫙 건너보면 그게 최고의 교재야. 그게 최고의 책이 되는 거야. 자, 이거 봐라. 1부터 6까지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때 1, 2, 3이 적힌 3장의 카드가 이웃했으면 좋겠대. 그러면 세 놈을 묶는 거죠. 자, 확률을 구할 거라서 전체 가지수는 6개를 배열하는 거고 내가 궁금해하는 건 1, 2, 3을 묶어놓은 거란 말이지. 자, 이렇게 밧줄로 묶어버리고 4하고 5하고 6 총 몇 개의 덩어리를 4개의 덩어리를. 그런데
1, 2, 3 걔네들의 순서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6팩분의 얼마? 4팩 곱하기 얼마? 3팩 이렇게요. 자, 밑에 유제 2번 봅니다. 자, 읽어봐.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원탁에 둘러앉고 싶다. 그런데 여학생 3명이 이웃해서 앉았으면 좋겠대. 참 변태스러워. 자, 그러면 여학생 3마리가 이렇게 이웃해서 앉았으면 좋겠대. 자, 그리고 남학생 3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원탁에 앉았으면 좋겠죠. 꼭 여자 3명이 이웃이라는 말이야. 여학생 3명이 원탁에 여학생끼리 이웃해서 앉고 싶대. 2명이 이웃은 여학생끼리. 그 3명 다 알아? 그러면 떨어진 여학생은 여학생이 아니야? 마음이 편하다. 왕따 잘해. 그지? 여학생끼리 넌 여기 앉아. 우리 둘이 앉을게. 나쁜 아이들이야. 여학생끼리 셋이 손잡고. 얘네 관계야, 얘네 관계. 빵집 먹으러 갈 때 혼자 놔두고 가면 얘네 막 싸움 나잖아. 근데 사실은 그래. 경우의 수하고 확률 문제가 약간의 이렇게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 운이 좋아요. 얘가 왜 우리 막 그 수능도 문제 오류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특히나 수학 문제들 경우에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그러니까 이자들이 봤을 때 해석하는 거랑 저자들이 봤을 때 해석이 달라지는 거지. 그런 경우들이 막 문제 오류가 생기는 거야. 문제 자체가 잘못되고 답이 틀리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을 해석하는 방향. 그래서 출제한 사람은 봐봐, 내가 보는 거랑 네가 보는 시각이 지금 달라져 버린 거지. 여학생끼리 했더니 난 당연히 여학생끼리 다 묶어버리고 인규는 둘만 묶어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좀 해석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 게 문제 나중에 오류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일반 시중 문제지들의 경우는 그걸 굉장히 점검을 많이 막 하고 이렇게 정제되어 있는 표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도 넌 그렇게 해석했다면 넌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 너는 이렇게 삶의 굴곡이 많아. 그러니까 국어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고 막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경우의 수 문제한테 말려들어. 그런 경우 되게 많아. 말려들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너무 깊게 생각해서 1이? 둘? 셋? 이러면 못 푸는 거야. 약간 좀 그런 문제도 좀 있어 사실. 자, 우선 얘네들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 놈이 한꺼번에 하고 딱 거기 단서 조항을 달고 합시다. 자, 세 놈이 똘똘 뭉쳐 다녔으면 좋겠대. 그러면 총 몇 개의 덩어리라서 4개의 덩어리인데 원탁이라서 이렇게 되고, 여학생 3명 요 놈들 사이의 순서가 중요하니까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케이스지. 전체 케이스는 6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지. 따라서 전체는 6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넘겨볼까요? 자, 대표 40번 해볼래? 나중에 저렇게 필기 다 모은 걸로 나만의 교재를 하나 만들까 싶어. 책, 수학책. 안 팔려? 출판사가 학원 애들한테 많이 팔려. 나 출판사 있어. 누구야? 내 거. 알지 않아? 출판하면 적잖아. 출판사 하나 있잖아. 센 출판사라고요? 이름이 뭔데요? 더 퍼스트 커뮤니케이션. 진짜요? 있어. 근데 길 건너 학원하고 지금 이름이 더블돼서 기분 나빠서 안 쓰고 있는 중이야. 근데 내가 먼저였어, 그치? 근데 내가 먼저고 뭐가 떠나서 기분 나빠서 안 쓰고 있어. 그 출판사 이름 바꿀 거야. 무슨 위조? 학력 위조가 걸렸대? 누구? 그래. 진짜? 그래서 어떻게 됐대? 지가 벌었다. 돈 내고 묻었대.
뭐라고? 동네 때? 어디에? 몰라요. 학력 위주하면 좀 해야 돼? 그냥 동네 위치가 어때? 어떻게 위조했지? 하긴 좀. 어디 학교라고 하신 거지? 연세대? 이건 대학원이라고 쓰는 거. 연세대 대학원도 안 나오셨던 것 같은데. 진짜? 자, 우리는 당당하게 살자. 어? 제주대학교 감귤 포장학과 막 이런 데 가도 당당하게. 저는 제주대 감귤 포장학과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감귤 포장하는 최고로 잘합니다. 알았어? 우리 당당하게 살자. 뭘 있어? 감귤 포장. 그렇게 누가가. 잘래. 있지 않아요? 감귤 포장학과 있냐? 오징어 심리학과. 맞아. 오징어 심리학과? 목상 디자인 나왔다. 목탁 디자인? 그거 진짜 있어요. 아 진짜야? 대부분. 그럼 그분들은 맨날 목탁만 디자인하고 있는 거야? 네. 한 장은? 믿어요? 이름을 바꿨어. 아 그래? 태양을. 아 그래? 근데 이해해줘야 돼. 사람은 이렇게 살다 보면 학력을 위조하고 싶을 때가 있어. 나의 최종 학력은 서울대가 아니잖아. 난 방통대잖아. 내 최종 학력은 방통대 휴학 중이잖아. 방통대 경영학과 휴학 중이야 지금. 한국방송통신대학. 왜 들어오고 싶어? 그냥 다시 공부해보고 싶어서 방통대 넣어놨는데 수업 한 개도 아직 못 들었어. 하필이면 3학년 쪽으로 편입이 돼 있어갖고 1학년부터 할 걸 한 개도 모르겠고 무슨 주식회사 예문이 막 나오는데 막 할아버지가 나와갖고 주식회사 막 이런 데가 돌겠어 듣는데 졸려갖고. 방송이 다 인강이에요. 거의 대부분 인강이에요. 대학로 근처에 있는 거죠. 아니 되게 많아. 방통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일명 사이버 대학도 있지. 그런 사이버 대학인데 방통대는 졸업하면 졸업장 나와. 학위증 나와요. 이메일로? 아니 시험은 학교 가서 봐야 돼. 내가 방통대 휴학 중인 이유가 시험을 학교 가서 봐야 된대. 근데 시험을 보통 주말에 봐. 난 못 가잖아. 그래서 못 다니고 있어. 생돈 내고 완전 내고 있단 말이야. 생돈 내고 지금 돈이 묶여 있는 상태야. 겁나 비싸. 40만 원인가? 한 학기에? 네. 되게 싸지. 한 학기 학비가 40만 원이야. 그것도 근데 대졸로 내가- 인정해줘요? 그것도 대졸로 인정해줘요? 인정해줘. 학위증 나와. 학위증이 나오면은 4년제 대학 졸업증이 나오는 거야. 근데 방통대잖아. 그럼 대학원도 있어요? 방송대학원? 방통대학원 만들었더라. 무슨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여하튼 나 최종 학력이 한국방통대 경영학과 3학년이야. 3학년 휴학중. 단 한 번도 수업을 듣지 않고 바로 휴학한 지 3년 됐어. 맞지? 안 잘려요? 몰라 계속 등록하라고 계속 문자 오던데. 이번에 끊었어. 그거 등록하라고. 말고 그냥 학원 태워. 퇴학하라고? 네. 싫어. 끝내서 나 자퇴생 되기 싫어. 최종 나 나중에 다닐 거야. 최종 학력이 자퇴가 들어가면 좀 무시기 하잖아. 아니 시작 학력은 괜찮았는데 최종 학력이 자퇴야. 그건 좀 무시기 하지. 앞으로 내 학력에 한 5개 정도만 더 추가하고 싶어. 최초 학력은 하나 해놨으니까 그 다음 현재 방통대잖아. 그 다음 또 머시기 딱 5개. 맨 마지막은 감귤 포장. 맨 마지막 귀향이야, 학력은 뭘 귀향. 하고 싶냐면 하버드 MBA. 내 최종 학력이 좋겠어. 하버드 MBA. 와. MBA를 딱 따고 장학재단을 어떻게 운영할지 딱 세워놓고 와. 세계 여행을 다니는 거. 그리고 장학재단 달에서 죽을 거야. 장학재단 만들니까 달에서 죽을 거야. 잘해서. 달에 앉아서 진짜 돈 떠나면 어떡해. 잘 살았어. 한평생 잘 놀다 간다. 그러고 헬멧을 딱 벗는 거야. 산소 딱 빼고. 우주 쓰레기도 부여하는 헬멧 딱 거예요? 벗고 이거 자살 아니에요, 우주 자살? 쓰레기 우주 쓰레기 쌤은 자살 아니에요, 자살? 얘기가 자살이 돼. 그럼 나는 인생의 목표가 자살이야 지금. 다른 자살하는. 근데 진짜로 학력을 위조하고 싶을 때가 와. 진짜 와. 정말로.
나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 못나 진짜. 연대를 나와도 위조하고 싶을 때가 와. 정말.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시험대에 들 때가 오더라고. 막 카이스트 나오면 대단한 거잖아. 근데도 서울대라고 위조하고 싶어질 때가 오고, 학사 출신인데 박사 출신이라고 위조하고 싶어질 때가 오고, 내과가 나는 생명이잖아. 근데 너희한테 내가 수학 선생님이라서 나도 수학과라고 위조하고 싶을 때가 있긴 있어. 근데 그걸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지. 왜냐면 난 내가 공부했던 걸 난 너무나 사랑하고 난 너무나 위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너무 자랑스럽거든. 그래서 뭐 언제나 밝힐 수 있는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비난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속인 건 잘못된 거야. 그쵸? 속인 건 잘못된 것 같아. 그냥 잠자코 있었으면 좋았을 거.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혼자 그런 거잖아. 대부분의 학력 위조는 그런 거잖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혼자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좀 안타깝다. 게다가 돈이 많으시니까 돈으로 나오셨구나. 자, 세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다음을 구해라.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이었으면 좋겠다. 총 몇 개야? 10개. 아, 그러면 토탈 몇 개야? 10개 중에서 3개 뽑은 거지.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5개 중에서 3개 뽑은 거지. 따라서 확률은 10C 3분의 1대 5C 3 이렇게. 자, 꺼낸 공이 빨간 공 2개에다가 검은 공 1개일 확률은 그랬어. 자, 총 10C 3인데 자, 꺼낸 공이 빨간 공 2개니까 빨간 거에서 2개 뽑고요. 까만 거에서 1개 뽑고요. 이렇게요. 자, 꺼낸 공 중에서 흰 공이 2개일 확률이다. 그럼 여기 잘 봐라. 총 10개 중에 3개를 뽑을 건데 흰 공이 2개였으면 좋겠대. 그러면 5C인데 원래 그럼 나머지 1개 넣어서 뽑아야 돼. 빨간 거에서 뽑거나 아니면 까만 거에서 뽑거나 이런 거지. 저렇게 해주면 확률 나오는 거지. 별거 아닙니다. 유제 2번 별표 하나 쳐놓고 자, 유제 2번 해봐. 네. 자, 나의 최종 학력을 달성하고 있을 때쯤 우리 거기서 만나자. 알았어? 그래서요? 누구든 만나자 우리. 나 기다리고 있을게. 지금은 못 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거기 못 가고. 누가 올래? 지호 올래? 네? 지호 만날까 거기서? 방송국에서요? 방송에서 왜 만나? 최종 학력. 내가 최종 학력 5번째 학력으로 해서 하고 있을게. 학원에서. 한 번쯤 만나자고요? 그래서 MBA다. 네. 로스쿨 가지 말고. 이거 농구하는 줄 알고. 어? 농구하는 줄 알아? MBA? MBA. 하버드 농구단? 좋다. 너만 그렇게 아는 거 아니야, 준영아? 지호가? M이잖아, M. M이 아니라 M. 얘들아, 너무 흥분하고 그래. 너만 농구를 아는 거야. 저 알아요. 얘들아, 농구를 아는 거야? 아니요, MBA. MD, N, B. 어떤 무식하네요, 그러니까. 나 여기 가는 거야? 나 여기 가는 거야, 얘들아? 하버드 여기? 감독. 감독으로 가는 거야? 아, 클리닉 시키러? 이런 농구 알아, 이런 농구. 이게 뭐의 약자니? 매니 뭐라고? 파이 빨리 가겠더라고. 자, 주머니 안에 흰 구슬하고 검은 구슬 합쳐서 10개가 있다. 자, 그 중에 흰 구슬 개수 구하라 했으니까 흰 거를 X라고 놓겠다. 이 주머니에서 3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하겠다. 10C3. 그런데 모두 흰 구슬이 나오는 확률이 6분의 1이다. 모두 흰 구슬이면 X에서 3개 뽑는 거잖아. 그런데 그것이 얼마라고요? 6분의 1이라고요. 자,
자, 그러면은 XC3. 요것이 6분의 1에다가 10C3. 자, 10C3 계산할 줄 아는 사람? 19, 8, 3, 2, 1. 자, 그러면 얘는 6분의 1에다가, 자, 19, 8, 3, 2, 1. 자, 요것은 3, 2, 1. X, X 빼기 1, X 빼기 2 이렇게. 쌤, 그러면 저기서 어차피 C3 똑같으니까 약분할 수 있어요. 요거? 밑에 거? 뭔 말일까? 어차피 3, 2, 1? 네. 3, 2, 약분 가능하지. 그거 얘네 없어지잖아. 약분이. 너 질문의 의도를 생각했던 거야. 자, 103쪽 보세요. 통계적 확률 이거 뭔데? 막 해본 거지. 막 해본 거야. 거기 개념 어프로치 봐봐봐. 질병이 발생하는 것, 비가 오는 것 등과 같이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 중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지 않는 경우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사건이 기대의 정도가 다르다는 얘기지. 그 기대 정도가 같아야 수학적으로 계산한다 했죠. 그런데 이는 다르니까 실제 해봐야 한다는 얘기인 거야. 자, 이와 같은 사건의 확률은 수학적 확률로 구할 수 없으므로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얻어지는 상대 도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짐작한다. 무슨 뭔 말인지 이해되나? 자, 예를 들어서 U짝이 뭔지 모르지? 가락. U짝. 윷놀이 할 때 쓰는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자, 고놈 던질 때 한 개의 U짝을 던지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평평한 면이 나오는 횟수를 조사해서 그 상대수. 얘는 참 할 일 없는 애야. 던졌어. 시행 횟수 봐봐라. 엄청나다. 1000번도 했어. 맘상한다. 뭐 하는 애야? 자, 밑에 개념 체크 봐. 보기 싫어. 이상한 애야. 얘는 뭐냐? 2만 개 심었다. 넘겨라. 자, 뒤에는 조금 괜찮아요. 100마리 갖고 시험했습니다. 담배 연기 농축물을 매기 정량시 수여해서 얘 뭐 하는 애야? 근데 이거 과학 쪽, 이과 쪽 실험 있죠. 대학교 가서 하는 실험들, 논문 쓰고 그런 거는 다 이런 걸로 해. 그래서 얘네 갖고 통계치 내고 그래프 내고 이유 알아내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RN이 하는 거야. 너희들 RN이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너희가 하는 RN이는 실험을 하기 좀 힘들지. 그래서 남들이 실험해놓고 만든 논문들을 죄다 모아서 그걸 다시 재편성하는 리서치, 맨날 설문지 리뷰. 응? 돌리네. 설문지 돌리네. 막 리뷰 논문 이런 것도 하고 설문지. 내가 쇼킹한 거 얘기 하나 해줘? 잘 나가는 애들 RN이 논문은 자기들이 안 쓴대. RN이가 교수님인 부모님이 써준대. 우리가 얼마나 진짜 똥꼬 빠지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지? 우리는 백도 없어. 어머니 아버지 교수님이라서 RN이 써주는 사람 없잖아. 백도 없어. 그럼 RN이를 한번 과외 받으면, 그것도 과외 받아 박사님들한테, 그러면 한 건당 400이야. 최소 400. 돈 있는 사람. 돈도 없어 진짜. 우리는 그럼 백도 없고 돈도 없어. 그럼 우리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 그치? 겁나 노력해야 돼. 그리고 특목고는 알아서 포트폴리오 막 짜줘. 막 인증마크도 찍어주고 너는 최상급 대지야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 그런 학교야 아니야. 얘네 이 특혜 받은 얘네들 빼고 나머지 우리 뭐야? 우리 진짜 겁나 똥꼬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진짜 실력으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우리는 다재다능해야 돼. 수능도 잘 봐야 하고 논술도 잘해야 하고 내신 성적도 좋아야 하고 비교과 활동도 되게 많이 해야 하고 봉사도 잘 다녀야 하고 동아리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해야 돼. 부지런히 살자. 좋은 생각 오겠지? 다음 기간 복가 10일 생존한 아이들이 80명 많이 버텼네. 15일 생존한 게 12명이야. 저런. 그럼 88마리가 지금 죽었습니다. 그쵸? 얘 호기심 때문에. 저도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1일 동안 생존한 쥐가 11일 동안 생존한 쥐 60마리 보이나? 보여? 그놈이 앞으로 3일 이내에 사망.
3일 후가 14일이지. 살아남은 게 20마리지. 몇 마리 죽었어? 40마리 죽었죠. 그럼 확률은 60분의 40 되는 거지. 계산할 수 있겠어. 자, 그럼 내 얘기 잘 들어. 이 문제 되게 웃기지. 처음 시작은 100마리로 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1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교 대상을 60마리로 축소해버렸지. 그럼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이 전체 집합이 아니죠. 이런 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야. 60마리라는 기본 조건을 붙인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조건부 확률이라 그러고 걔는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다음 단원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확률은 현재 전체 가능한 경우분에 내가 궁금해하는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됐어? 자, 그 밑에 유제 1번 볼까? 건강 상태. 매우 건강. 그러니까 너희가 학교에서 하는 대부분의 R&D 이런 형태죠. 설문 돌리는 거. 매우 건강, 건강 보통, 건강하지 못한 매우 나쁨. 근데 설문 돌려서 얻어낸 그런 논문들은 신빙성이 약간 떨어집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잘 표시해주지 않아. 사람들은 절대로 건실하게 그렇게 성심성의를 다해서 설문에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거의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조사한 것도 믿어서는 안 돼. 그리고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해. 왜냐하면 당신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뭡니까? 하고 냈는데 돈이요. 이런 거 쉽게 써주지 않거든요. 마음씨요. 눈이 아름다워야 하고요. 심성이 고와야 하고요. 막 이런 거 모르잖아. 근데 가장 중요한 결정적 요인은 뭐였을 수도 있어. 돈일 수도 있어. 그지? 대머리면 어떤가요? 대머리 상관없습니다. 마음씨가 중요하죠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대머리면 안 만날 거야. 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의 그런 통계치 낸 것들 있잖아. 설문에서 하는 것들은 그렇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거의 정확도가 높은 설문이 딱 하나 있지. 인구는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할 때 출구조사 하잖아. 그러면 그 출구조사가 거의 명확해요. 저거 틀렸는데 언제? 문재인 지금 아, 근데 그게 없구나. JTBC 자, 넘겨. 믿을 게 없다. 자, 105쪽 봅니다. 기하학적 확률. 아까 뭐라 했지? 하나하나 셀 수가 없을 땐 길이를 물어보면 길이의 비를 보고요. 넓이에 대해서 물어보면 넓이 비를 보는 거다. 자, 단 여기서 조심할 거 뭐냐면 점은 길이가 얼마야? 0이야. 점의 길이는 0이야. 선의 넓이는 얼마야? 0이야. 알았어? 그러면 전체 넓이 중에 선이 차지하는 확률은 얼마야? 0이야. 넓이가 제로니까. 자, 그 개념만 명심하면 되고요. 대표 42번에다가 별표 128개를 2번 치고, 어? 128개 꼭 2번 쳐. 다 셀 거야. 너 한 개 쳤잖아. 점이 모여서 그럼 128개 넘었잖아. 자, 거기다가 삼각형의 둔각삼각형의 확률을 구하라며. 자, 그 밑에 문제 2개 더 달아.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 자, 또 하나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 자, 그 문제 유명한 놈이거든. 자, 여기에서 A하고 B하고 그 다음에 C하고 D하고 그런데 여기가 10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10이에요. 자, 사각형 내부에 한 점 P를 잡을 때 삼각형 PBC가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 삼각형 PBC가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 그러면 하필이면 왜 얘네를 둔각이네, 예각이네, 직각이네 막 이렇게 할까? 직각이란 특별한 성질,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런 거야. 삼각형을 딱 이었는데 직각이 될 때에는 자, 여기도 이렇게 하면 직각이고 여기도 이렇게 하면 직각이고 그렇지.
자, 이런 직각이 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들이고 우리 배웠지. 지름의 원주각일 때죠. 따라서 얘를 지름으로 하고 이렇게 반원을 그렸을 때 자, 요 반원에 있는 점들을 연결을 해주면 걔네들은 직각삼각형이 나와. 그러면 저 그 안쪽에서 잡으면 무슨 삼각형이 나오겠어? 둔각이 나오겠고 자, 바깥쪽에서 잡으면 뭐가 나오겠어? 예각이 나오겠지. 내 말 이해됐니? 자, 그럼 봅시다. 직각삼각형이 나올 확률 얼마게? 0. 왜? 선이잖아. 선은 넓이가 제로잖아. 그러면 전체 넓이 중에 제로니까 확률 얼마야? 0인 거야. 요거 됨? 자,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자,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어디야? 여기가 되겠지. 그런데 반원에서 요 선이 빠지는데요? 저 선이 빠져도 넓이는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죠.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고 그냥 넓이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반원의 넓이가 얼마야? 반지름이 5짜리니까 25파인데 그놈의 반원이라서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전체 넓이는 100이고 자, 반원의 넓이는 2분의 25파이 이렇게 되겠지. 됐냐? 자, 그 다음 예각삼각형일 확률은 100에서 누구를 뺀 거? 요 반원의 넓이를 뺀 만큼이 예각이죠. 그러면 전체 100분의 그 뺀 넓이. 이래주면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 그래서 그 문제는 그 세 가지 항목을 전부 다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요 전원 위에 딱 찍으면요 어, 직각삼각형이 되잖아요. 어. 근데 확률이 0이라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을 이론상 접근해야 돼요. 확률이 0이 아니잖아. 0에 가까운. 왜냐면 극한. 봐봐. 요 사각형 안에는 무한개가 들었지, 점이. 무한개가 들었어. 자, 저 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점의 개수를 n개라고 잡아봐. 그 중에 직각삼각형이 될 요것도 뭐 한 30개 정도라고 잡아봐. 그런데 n이 어디로 가지? 무한대로 가버리지. 그럼 전체 수가 어디로 가버려? 0으로 가버리지. 그래서 이렇게 극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쉬울 거야. 분자도 구하는 게 아니고 분자도 무한인데 얘도 무한계고 얘도 무한계지만 그때는 사이즈의 크기를 봐야지. 이 밑에가 훨씬 더 많은 녀석이니까 이놈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전체는 0에 가까워지겠죠. 밑에 위에가 작으니까.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극한으로 생각하는 것도 사실 어폐가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이론상 접근할 수밖에 없어. 넓이가 제곱이니까.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지 사실은. 우리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요 반원에서 이 수많은 선들을 엄청나게 그려놓고 얘네를 전부 다 빼겠대. 그럼 넓이 얼마야? 0. 그대로. 그대로야. 웃기지? 웃긴 거야. 저거 다 빼겠다는데 다 뺐어. 막 열심히 다 뺐어. 그래도 넓이가 더 변하지 않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긴 하지. 그래서 수학은 조금 이론적인 학문이긴 하죠. 자, 되셨나요? 자, 밑에 유제 2개는 숙제로 한번 내볼까? 유제 2번에 별표 128개 쳐놓고 그거 집에 가서 엄청나게 연구해봐. 재밌어. 자, 107쪽 확률의 기본 성질 봅니다. 자, 별표 쳐 거기다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모든 확률이 0보다 작을 순 없죠. 안 일어나면 0인 거지. 그럼 확률이 음수가 무슨 말이야? 상상이 안 된다, 그치? 자, 확률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에 대해서 확률은 얼마다? 1이다. 얘들아,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뭘까? 사람이 죽을 확률. 모르잖아요. 그럼 사람이 평생 살 확률. 모르잖아요. 모르냐? 평생 살 수 있어? 모르죠. 평생 아니, 죽지 않고 계속 살 수 있겠냐니 그거지. 살아봐야. 살아봐야 하는 아, 문과 쪽하고 정서가 잘 안 맞아서. 그래, 뭐 살아봐야 알겠지. 아, 참. 그냥 뭔가 아니 정통 문과들이야. 죽지 않은 그러면 것처럼.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뭐지?
클리닉을 안 하면 조교한테 혼나는 거? 그것도 안 아, 그것도 모르는 일이냐? 그럼 뭐 있냐? 햇볕은 해 뜨는 거. 불변의 근데 원래 정서가 안 맞는데 얘가 얘기했지. 얘네는 저기 뭐야 해탈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애들이라서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근데 이거 대박.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뭐야? 먹는 물을 잃을 걸 얘가 안 먹을 수도 있어. 이거 어디서 대표? 엄사가 밥 내가 밥 먹을 일 뭐 모르는 거야? 아니 반드시 일어나. 아니 만약에 쌤이 바빠서 못 먹어줄 수도 있어. 아 이게 아우 이 정서가 잘 안 맞아. 맞지? 아 때려버리고 싶어. 뭐 했어 그러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대박. 수업 그만할게. 진짜 내가 결혼 못하는 거? 결혼하는 거? 그거 모를 일인 거 아닐까? 그건 진짜로 모를 일 같은데. 뭐 있어? 반드시 일어나는 거. 아 쉬는 시간 걸어. 쉬는 시간 오고. 진짜요? 수업 끝나는 거. 그렇지. 그건 모를 일이야. 근데 안 보낼 수도 있잖아요. 맨발로 돌아다니는 발에 먼지 묻나. 모를 일이지. 그죠? 거기는 먼저 없으면 어떡해. 연구기관이 생기는 거. 연구기관이 생기는 거. 뭐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그건 모를 일이야. 네. 이거 너무 떨어지는 모를 일이야. 왜요? 중력이 없는 곳에 가면 안 떨어질 수 있어. 이러자는 얘기인 거야 지금. 아 이건 인정할까? 이거 인정. 뭘 인정이야.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연구기관은 어디에서? 절대 안 돼. 여기서 지구에서 뭐? 중력이 사라지면 안 떨어질 수 있어. 지구의 중력이 영원하리란 보장이 어디 있어? 그렇죠. 맞아. 급 인정이야? 급 인정? 또 뭐 대박 쉬는 시간 안 해도 돼? 어 이제 통보 같은 것들. 반드시 뭐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 바다에 땀만 나는 거. 됐다. 짜지않은 바다 있는 거 알죠? 설마 그것도 모르니? 우리나라에서. 아이고야. 모르니? 어디? 아유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은 짜지 않습니다. 또 와, 뭐가 우아야 너 정말 거시기 할 정도로 조금 많이 무식하다. 또 뭐 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왜냐면 됨이요. 뭐 언젠가 어? 시간 가는. 시간 가는 거. 오 피자. 안 갈 수도 있어요. 그쵸? 멈출 수 있어요. 블랙홀 주변에 그냥 가면 많이 시간이 멈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흐르니까. 나 그럼 언젠가 배터리가 방전되는 거. 안 쓰면 안 될 수도 있어. 또 그거 들었어? 안 쓰면 안 단대. 아니 흐르잖아 진짜. 자연적으로 설명하면 되지 뭐. 그래요. 응. 그럼. 얘들아 뭐 어떻게 해? 답이 없다. 주사위 응? 주사위 주사위 뭐. 열리면 숫자가 나오는 아니 솔직히 마찰이 없는 모서리. 곳에서는 안 많이 안 멈출 수 쓰게 있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얘네들은 주사위가 이렇게 서기도 해 지금 상황에서. 남편은 이렇게 서기도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말이 안 통하고 그냥 저기 막 디스질 하는 중인 거야. 오늘 이겼어 만약 공책이 정신 안 나오고 싶어? 뭔 일이야? 무조건 나온다고. 뭔 일이야? 뭔 일이야? 뭔 팩터라고? 뭔 소리야? 아, 한 번 붙지. 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0이지. 그런 게 뭘까? 또 싸움을 시작하는 거지. 절대로 안 일어나는 사건이 뭘까? 이게 뭐야? 다 생각은 하고 있어 지금 거야. 금방 딱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여기 싹 스쳐가는데 얘가 총 때문에 못난 거 아니야? 뭐 있을까?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 응? 왜 이렇게 급 소심해졌어? 저요? 응. 왜요? 친구 왔어? 옛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되게 그래. 냉동인간 냉동인간. 안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잖아. 왜요? 죽었는데도 냉동인간 뇌만 냉동시킨 것도 있는데. 뇌 이식해
이렇게서 생기는 세상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어. 내려가지 말까요? 자, 얘도 답이 없겠다, 그치? 지금 이 상황에서 답이 나오는 사건. 제로겠다, 그치? 자, 넘겨봐. 선생님 이거 아니잖아요. 뭐가?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파란 공이 나올 확률. 알 수 없는 거야. 왜요? 누가 몰래 너는 거지?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거든. 주사위가 저렇게 산다니까. 동전이 이렇게 산다니까, 지금. 그래서 지구 중력도 사라지는 판에 갑자기 어떤 블랙홀이 튀어나오고 막 그런 상황이야, 지금. 바다에서 물이 뭐 그런 거야. 그거 되게 쓸데없지 않아요, 확률? 이렇게 되는 거야, 결론은. 그러면 수학도 쓸데 없어지는 거고 우리 공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걸 배변이라고 하는 거지. 확률이 왜 쓸데가 없냐? 없어. 확률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가? 되게 많이 필요해. 너희가 모든 선택하는 순간에 전부 다 알게 모르게 확률 따지는 거야. 확률 다 따지는 거야. 남자가 여자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야. 유전자는 뭘 따지고 있어? 이세의 질을 따지고 있어. 내가 이 아이랑 결혼하면 아 딸아 우리 딸은 망했구나 이런 거 전부 다 유전자는 따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쁜 애한테 끌리는 거야. 그게 이기적인 유전자에 나온 내용이잖아. 그게 이쁜 애한테. 여학생들은 돈 많고 지적인 남자 되게 좋아하지 사실은. 좋아하거든. 잘생기고. 이유는 너희의 남은 인생과 이세를 생각하는 거라니까. 너희의 남은 인생과 이세를 생각한 유전자의 선택인 거야 라고 도킨스가 주장하는 거야. 나의 주장은 아니고 난 순수함을 믿는다 했지? 난 농담 같은 사람을 믿는다 했잖아. 자, 넘겨봐. 108쪽 확률의 덧셈 정리. 뭐 하는 거다? 합집합의 확률. 합집합의 확률인데 합집합의 확률은 겹치는 게 있으면 더했다가 빼주면 되고요. 겹치는 게 없으면 뺄 게 없는 겁니다. 그쵸? 자, 겹치는 게 없으면 두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불렀더라? 배반 사건이라고 불렀지. 서로소 사건, 요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이라고 부른다. 기억하? 자, 밑에 개념 체크 봐봐. 두 사건 A, B가 있는데 확률 A가 0.3이고 확률 B가 0.4다. 자, 근데 합집합의 확률이 얼마나 나왔어? 0.6. 자, 교집합을 물었어. 자, 그러면 0.6 이퀄 0.3 플러스 0.4 빼기 X. 그쵸? 자, 109쪽. 109쪽에서 유제 3번에 별표 써놓고 유제 3번 해봐. 사실은 뭐 해줄 거예요? 사실은 뭐 해줄 거예요? 찾았어? 전 사건? 뭔데? 얘를 발견 못할 확률. 뭐라고?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야. 지금은 모든 게 안 되는 상황이야. 지호가 저렇게 작정하고 덤벼들 때는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책이 증발할 수 있죠. 책이 증발할 수도 있어. 지호가 죽었어. 아니 그러니까 얘를 발견 못하는 거. 항상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발견 못할 확률이 그거보다 당연한 거라고. 누가 알아내면. 못 알아냈죠. 우리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니까. 우리는 이건 답을 낼 수 없어, 오늘날에.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예를 들어줘도 우리는 절대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가능성을 고려해서 기타 등등의 모든 이유로 나타나지 않아. 불가능한 상황이야, 지금 현재는. 이거 언제 가능해지냐면 너희들의 마음이 조금 착해지고 수학에 대해서 마음을 열 그 순간에. 수학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주면 그때 바로 발견이 될 거야. 선생님 열었어요. 나 안 열어. 나 내가 수학에 왜 문을 열어? 역시. 나는 운명 같은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니까. 수학을 믿으면 내 삶은 퍽퍽해져. 왜? 내 삶은 퍽퍽해져. 자, 요거 뭐냐?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누구? 교집합이지. 맞아? 자, 그런데
집합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편하다 했죠. 그래서 벤 다이어를 만들어주고 전체 집합이라고 잡자. A가 차지하는 게 3분의 1이고 B가 차지하는 게 2분의 1이면 최소 공배수가 6이죠. 그럼 6과 관련된 숫자를 전체 애들을 숫자로 잡으면 조금 편해. 좀 편하고 그러면 집합 A에는 현재 몇 마리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20. 자, B에는 몇 마리가 있다는 얘기야? 30마리가 들었다는 얘기야. 그럼 얘네가 합집합이 확률이 제일로 커지려면 교집합이 작으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걔네를 쫙 벌려서 교집합이 최대한 사라지면 되겠지. 아예 사라질 수도 있겠지. 바깥이 60마리고 얘네가 합쳐서 50마리이기 때문에 배반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놈은 최소 0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최대는 교집합이 최대한 겹치려면 한 놈이 한 놈을 먹어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20이 먹히면 되는 거니까 최대는 3분의 1까지 나오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놈의 최대 최소 구할 수 있겠네요. 2분의 여기요. 이건 2분의 1 아니에요? 누구? 최소가 2분의 1 아니에요? 3분의 1. A 합집합 최소값. 아, 얘를 빼는 거라고. 요 놈의 최대 최소니까 여기에서 빼주면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자, 넘겨서 110쪽 봅시다. 자, 110쪽에 수학 경시대회에 출전할 학교 대표 2명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기분 나빠하네. 자, 밑에 유제 1, 2번 두 개 중에 어느 가 할까? 검은 공, 까만 공 이런 게 낫니? 아니면 입사 지원자가 낫니? 공이 낫지? 2번 해봐. 관심 없는 주제는 풀지 말자. 자, 세 개를 꺼낼 건데요. 세 개가 모두 같은 색이었으면 좋겠대요. 자, 총 몇 개인데? 12개야. 12개 중에 3개를 꺼낼 건데 5개 중에 3개이거나 4개 중에 3개이거나 3개 중에 2개이거나 3개이거나. 그런데 얘네는 왜 더하기만 해? 교집합이 불가능하잖아. 검은 공하고 흰 공에서 섞어서 뽑았는데 아니 무슨 뭐 말인지 알겠지? 검은 공 중에서 3개를 뽑는 거랑 흰 공 중에 3개의 흰 공을 뽑는 게 어떻게 따블이 될 수 있어? 자, 지금 이 순간에 수학의 문을 열었어? 왜 너 안 따져들어? 검은 공이 기분 나빠서 한 공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왜 넌 입이 안 나는 거야? 검은 공이 깜짝 놀라서 하얗게 질렸어요. 이런 얘기 안 해?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넘겨봐. 오늘은 112쪽까지만 할 겁니다. 조건부 확률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자, 여사건. 사건에다가 뭐라고 써두면 집합. 그러니까 여집합을 이용한 확률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런 건 언제 쓰면 좋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궁금해하는 그 사건의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야. 다 세기가 귀찮아. 그러면 나머지 한 가지 경우를 구해내서 그걸 전체에서 빼버리면 되죠. 그럼 확률에서 여사건을 이용한다는 건 전체 값이 얼마인데 확률? 1이야. 확률 전체 값은 항상 1이고 내가 관심 없어하는 그 부분에 그놈의 확률을 빼버리면 내 관심사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집합을 이용한다는 얘기다. 자, 개념 체크 봐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은, 얘들아, 숫자를 곱했는데 짝수가 되는 경우는 짝짝, 짝홀, 홀짝 너무 많아. 그런데 숫자 2개를 곱했는데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홀홀밖에 없지. 자, 그러면 전체 확률 1에서 곱해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만 빼주면 곱해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곱해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가 뭔데? 첫 번째 주사위에서 3가지 135. 자, 두 번째 주사위에서 3가지 135. 그런데 전체는 6가지 곱하기 6가지잖아. 이게 홀수가 나오는 경우다. 홀수가 나올 확률이야. 2개 주사위를 곱해서 홀수가 나올 확률. 그걸 어디에서 빼버리면, 1에서 빼버리면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할 수 있다. 넘겨봐. 넘기기 전에 잠깐만. 111쪽 맨 위에 박스 봐봐. A의 여집합의 확률은 뭐에서? 1에서 P의 1 빼는 거다. 자, 그 식은 꼭 기억합니다. 1에서 빼는 거다. 자, 112쪽 총 4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딱 2개만 골라봐. 어느 거 한번 해볼래? 대표랑 1번. 우선 플러스는 해야 되겠죠. 자, 플러스 3번 해야 되고, 자, 위에 3개 중에서 어느 거 같이 할까? 대표. 대표, 오케이. 자, 대표랑 유제 3번이랑 2개 해봐. 혹시라도 우리가 통계 파트까지 해서 2월 안쪽에 거의 다 끝나면 얘도 마찬가지로 중단원 연습 문제, 거기에서 괜찮은 문제들 뽑아서 앞에서부터 다시 싹 다 점검할 거야. 자, 우선 대표 문제 볼까? 1에서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택할 때 소수가 적힌 카드를 적어도 한 장이야. 아하. 자, 그러면 전체에서 소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전체 케이스는 누구냐면 10장의 카드에서 3개를 뽑는 거고요. 1부터 10까지 수 중에서 소수를 빼버려봐. 그럼 누가 남지? 1, 4, 또 6, 8, 9, 10. 그럼 총 몇 개인데? 6개 중에 3개 뽑으면 되겠지. 그래서 저걸 빼버리면 소수가 최소한 하나는 들어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유제 3번. 두 학생 A, B가 어떤 문제를 풀 때에 2명 중 1명만 문제를 맞힐 확률은 0.6이야. 2명 모두 문제를 맞출 확률은 0.2야. 그럼 A, B 모두 틀릴 확률은 얼마야? 0.2지. 다 합쳐서 얼마가 돼야 되니까? 1. 근데 얘가 왜 플러스야? 난 이해할 수 없다, 진짜. 자, 중단원 연습을 잠깐 볼까? 준영이가 사람한테 따져먹기까지. 17번 봐봐. 중단원에서 17번. 되게 재밌게 생겼지?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 C라고 할 때 걔네를 곱했는데 0일 확률이야.
그럼 A랑 B랑 같거나 B랑 C랑 같거나 C랑 A랑 같거나 셋이 동시에 같거나 둘이 같거나 되게 많지. 그러면 전체 중에서 뭐만 빼면 돼? 셋 다 다인 경우만 빼면 되지. 자, 그러면 전체는 1일 거고 3개의 주사위를 던질 거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죠. 그런데 세 주사위에서 다른 숫자가 나와야 하는 거거든. 그럼 첫 번째 주사위에서 2개 나왔다면 두 번째 주사위는 5, 세 번째 주사위는 4 이러면 되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 사건을 이용하면 되게 간단하게 풀린다 이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끝까지 하죠. 그러면 수요일날 조건부 확률 들어갈 건데 조건부 확률 들어가기 전에 이게 아마 다음 주 수요일이면 확률이 다 끝나지 싶다. 다 끝나지 싶어. 그러면 곧 통계 들어간다. 그럼 링크 걸어준 거 안 보면 나 통계에서 맨 앞에 평균 구하는 거, 분산 구하는 거 생략할 거야. 생략하고 들어갈 거니까 미리 다 보고 와야 할 거야. 자, 통계에 밀린 사람들은 어디다 할까? 좋은 말 할게.